왜냐하면 사주는 결국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현재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네. 책을 읽는 게 좀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것도 도움되고. 왜냐면 그것도 결국에 작가가 쓴 소설이기 때문에 네. 드라마, 영화도 다 소설의 일종이거든. 왜냐면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럼 그것들도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일생으로 듣기가 좋지. 그런 면들이 또 있고. 일단은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정간에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비의 이것도 봐야 되죠. 순서가 붙어 있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네. 왜 이제 고대 선인들이 이걸 만들면서 얘부터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왜 해놨겠어요? 순서도 정해놓은 이유가 다 있고 그 다음에 걔들이 이제 뜻하고 있는 내용들도 이게 옛날에 한자 문자라는 것 자체가 그림으로 쓰여진 거잖아. 한자가 네. 알고 보면 그 한자가 그림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림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돼 있어. 네. 왜냐하면 정확한 한 단어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한글처럼 한 단어로 되어 있지 않지. 네. 거기다가 중국 자체에서 뜻도 많고 그림체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고 예. 수대 이제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사실 내가 봤을 때 일반 사주학, 그러니까 과거 사주학 같은 경우는 유교 사상적이야. 네. 사주학 자체가. 여자들은 잘 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봐주지도 않았어. 여자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봐줘봐야 여자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집안 가사 일만 하니까 남자들은 출세를 위해서 그렇지. 이제 어떤 집안의 어떤 그 직급 높은 학자를 불러낸다거나 그래서 볼 수가 네. 있었지. 태길도 잡고 그런데 사실 여성들한테는 볼 게 없었던 거야. 네. 사주학 자체가. 네. 왜냐하면 직업이 없잖아. 그 시대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한정적인 일뿐이었고 또 그것도 보면 사회 진출적인 내용이 아니었지. 네. 그 이게 지금 사주학이 여성을 나온 게 네. 얼마 안 된 거야. 사주학 자체가. 그냥 여성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주학도 이제 여성한테 사주 풀이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 그럼 그게 역사로 따져도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돼. 왜냐하면은 뭐 당연히 산업시대야. 우리나라는 아니었잖아. 네. 서양이 산업시대였지. 네. 우리나라도 이제 개화기 맞이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일제강점기 있고 뭐 6.25 동란 있고 뭐 등등 이래 되면서 이제 사회 구조가 다 바뀌었지. 그러니까 초토화가 되면서 네. 사회 구조가 다 바뀐 거야.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인력이 필요해진 거지. 네. 이해됐죠? 여성의 인력이 필요해진 거야. 사회가 초토화되면서. 네. 남자들이 하는 일에서 조금 세분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자들의 손길이 필요해서 이제 손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 자체, 그러니까 자리가 너무 많았지. 네. 말을 하자면. 그렇죠. 이제 왜냐면 전쟁으로도 사람 많이 잃었지. 네. 뭐 등등 없잖아. 빈 곳이 너무 많았던 네. 거야. 그걸 메꾸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남자들이 가지고 있던 부가 해체됐지. 예. 자리와 부가 해체됐잖아. 그러면서 여성들도 이제 부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자체가 또 보면 남녀 공통으로 이제 시민권과 이거 다 줬기 때문에 권리를 다 보장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남녀로 구분한 게 아니고 남녀 모두 평등 네. 국민으로서 했기 때문에 법 자체가 그거 이제 보장하는 사회가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사주학도 공부를 배운 게 있잖아. 네. 그지? 사람들이 내려온 게 있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런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주도 이렇게 풀어주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그것밖에 안 본 거지. 여자 사주에 식상이 있나 없나. 네. 그 다음에 식상생제를 하는 제사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남자 관계만 본 거야. 옛날에는 내조를 해야 되니까. 남자 관계만 본 거야. 네. 그것만 보다 보니까 이제 나쁜 말이 와전된 거지. 수천 년간. 여자 팔자에는 식상이 없는 게 좋다. 식상 제사를 하게 되면은 남자가 죽는다. 네. 그 다음에 여자가 일지에 묘고를 깔아놓으면 내 아들이 갑자기 이 여자랑 결혼하면 말라 죽어버린다. 네. 등등 막 이 나쁜 것만 남은 거야.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보면 이제 딴 데서 그 사주 보거나 하면 식상이 많으면 뭐 남편 일찍 죽는다. 뭐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그게 이제 과거형인 거지.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발전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는 네. 그게 이제 뿌리가 깊었던 거야. 뿌리가 깊었고 왜냐면 여자한테 봐줄 게 없으니까 그것만 본 거야. 좋은 아내가 됐지.
남편 안 잡아먹을지. 네. 뭐 이런 것만 본 거지. 왜냐하면 주로 또 봐도 아들 집에서 봤으니까. 예. 아들의 부모님 집에서. 왜냐면 거기가 돈을 갖고 있잖아. 그지? 그치. 어차피 이제 시집가면 그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집 문화를 따르면서. 그렇지. 거기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도움이 될 여자가 오나 이런 걸 본 거거든. 그게 이제 일반인들, 평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왜냐면 여자 안에 들어와서 여자가 들어온다는 일손이 늘었던 거잖아. 네. 그리고 먹일 것도 늘었던 거지.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 거야, 여성을. 그냥 인력. 그거 뭐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인력, 일손이 필요하고 어른들이 요구할 때 뭔가 이렇게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모난 행동이나 모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데리고 가고자 하는 집안에서는 이제 여자의 사주를 여성이 식상이 있으면은 일단 생활력이 강해. 그럼 그 생활력이 강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생각을 해봐야지. 네. 식상이 있어서 남편을 죽인다가 아니고 네. 여자가 아내가 왜 남편 죽이냐? 그렇죠. 그럴 생각이 없지, 아내라는 사람들이. 일을 뺏어서 한다고. 일을 뺏는 것도 있지만 네. 남편이 집 구석에만 있게 만든다는 거야. 왜냐면 여자가 일을 다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는데 남자가 할 일을 여성이 한다. 그러니 남자는 계속 뭐라고 해야 되겠어? 자기가 발전할 생각을 못하고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니까 배우자가 자기까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그렇지. 하는군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지. 그 오히려 그 여자가 정말 일에 대한 열정이 많다 보니까 정말 남자를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도 무능하게 만들 수 있네, 그죠? 그런 의미였던 거야. 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옛날에 과거에는 여자보다 못하던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남자애들이. 네. 근데 그게 왜 유교 사상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근데 그게 막 와전되다 보니까 네. 나쁘게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원래는 이 여러 식상이 많은 여자는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먼저 일을 다 알아서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편 보고 쉬라는 말을 많이 해. 그리고 또 남편을 또 측은하게 생각을 해. 식상이 있으면. 네. 오히려 막 대들려고 하는 게 없고, 여성이 식상이 있으면 남자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야. 또 저쪽에 대해서 입장을 많이 고려하고. 네. 오히려 그런 게 식상이야. 버릇없이 구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네요. 저만 봐도 조금 그런 거 있거든요. 시골에서 뭐 어떤 먹거리 많이 갖고 오면 이제 남편 주차로 간 사이에 제가 집에 다 올려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 다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식상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가 원래 해야 되는 게 뭐야? 관인상생이지. 네. 그렇지? 그렇죠. 출세해야 되지. 네. 공부를 하든. 네. 옛날엔 공부로 출세잖아. 재생관보다는. 네. 그건 상인이고. 네. 그지? 제 생각은 네. 상인이었지. 예. 그러고 이제 관인상생으로 남자가 출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식상이 들어와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쉬잖아. 네. 여성이 너무 많이 일을 하니까 여자가 의식주를 계속 불려. 그러니 어떻게 돼? 여자가 계속 불리니까 남자는 좀 재산 증식이나 뭐 집안 이렇게 돈 모으는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죠. 남자는 무능력해지는 거지. 네. 안 하려고 드는 거야. 그렇죠. 편해지니까. 알아서 잘하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야, 둘이 같이 하면 엄청난 파워겠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각자 사주에 따라 또 다른 법이지. 그래서 이제 여성이 원래는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식상이라는 게 남편을 바보로 만든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네. 원래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 이게 사주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공격한다라는 개념으로 예. 잡히게 됐거든. 오행이. 예. 오행은 예. 극을 한다는 게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어가 공격이 된 거야. 단어가. 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이 많이 공격적으로 바뀐 거지. 식상이 간을 친다 이렇게 그 해서. 단어가 친다가 되잖아. 예. 공격한다가 되고. 예. 그게 죽인다. 이런 의미가 돼버린 거지. 그게 말 하나에, 예, 그렇게 되면 어투 하나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요게 개념을
그게 위에서 보면 그렇게 개념을 잡진 않았거든. 옛날 네. 고서들이나 이런 데 네. 보면 그러진 않았어. 네. 공격한다 이건 아니었어. 네. 근데 이제 이게 세상에 내려오면서 단어가 쉽잖아. 아, 그지? 그러네요. 단어가 빨리 쉽잖아. 이해하기 쉬우니까. 친다, 공격한다 쉽잖아. 원래는 상이고 뭔가 발전을 위해서 의논이고 이런 원래는 식의 그건 단어를 써야 발전이었지. 되는데, 예,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좋은 점들을 이제 보완하고자 논의하는 건데 친다, 그래. 그렇게 돼버린 거야. 죽인다. 이게 상생상극이 잘못 내려오면서 네. 그렇게 된 거야. 상생상극. 예, 상생 이제 극했다. 네, 극은 이제 보면 다 친다. 네, 충한다. 네, 막 이게 의미가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지.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야.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 스승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건 굉장히 좋은 거다. 알고 보면. 근데 이제 잘못 이렇게 내려와서 이 다 해설이 그런 식으로 눈이 대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발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겪지. 그렇죠. 그지? 예, 발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많아. 예,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되어 되고. 있으면 네. 사주 구성에도 네. 극이든 정간의 충이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발전은 해. 양쪽이. 네. 근데 굉장히 다사다난해.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이 배로 필요한 거군요. 힘드니까 그거에 나쁘게 단어를 칭한 거야. 네가 극당해서 인생이 힘들다. 네. 충당해서 힘들다. 그런 대답이 편하잖아. 네. 그지? 근데 원래 예전 과거 같으면은 이게 그것도 보면 충격으로 불렀고 아, 격으로 불렀어. 네. 극격으로 불렀어. 그러면 그게 격이란 게 뭔데? 일이라는 소리거든. 그렇죠. 격은. 네. 그래서 그거에 붙여가지고 아 너와 이거 충 사이에는 일이 있다. 얘들은 일이 있어서 둘이 붙은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야. 네. 이해가 됐어요? 네. 그거 다 일로 봤거든.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사주 단어들 자체가 언제부터 변형이 된 건지 나도 잘 모르는데 좀 극단적으로 변형이 된 감이 있다는 거지. 사주 학문이. 네. 왜냐면 그게 사람들한테 쉬워서 그런 거야. 그리고 또 옛날부터도 이제 그 신점 보시는 분들하고 사주하는 거하고 네. 이제 많이 좀 닮을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신점을 보실 때도 생년월일 부르라고 하고 네. 사주를 볼 때도 생년월일 하고 신점 보실 때도 만세를 뽑는 경우도 있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토정이지함이 네. 뭐야 이지암 선생님. 네. 토정비경 네. 그거 작성을 하실 때도 신점 보셨던 분도 참고하러 오셨고 다 집대성한 거거든.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분은 뭐 전국구 다니면서 영월 일대도 다니면서 어떤 집터라든가 그런 것도 보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묵으면서 그 사람들 생활 그 집에 머무는 거주하시는 분들 생활 상태 그게 뭐 풍수를 네. 봐가지고 역임도 했지. 네. 지방간으로 역임도 하고 했는데 네, 잘 맞아요. 살게 해보라고. 네. 근데 이제 풍수 갖고 그게 다 되진 않거든. 왜냐하면 이게 영향력이 미미해. 풍수는 그 땅이 보면은 우리가 이사 시기를 결정하잖아. 네. 사주를 볼 때. 네. 이사 시기를 결정하는데 분명히 안 좋은 운에 들어가서 이사를 시작을 하면 네. 그 집에 살아도 계속 안 좋아. 시점이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시점 처음 새롭게 인생에서 하는 거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스승님의 말씀이시네, 그죠? 그렇죠. 네. 그때 가놓으면 안 좋은 거야. 그 집에서. 왜냐하면 불길한 기운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 태계 날짜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고 올해 이사해도 됩니까? 이런 걸 보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볼 이유가 없지. 그렇네요. 그지? 태기를 보지 않았겠네, 그죠? 근데 그 태길이 여태까지 남아왔다는 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남아왔다는 거야.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거. 지금 사주학이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해진 편이거든. 많이 단순해졌어.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잘린 상태야. 손발이 다 잘린 상태야. 네. 내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사주학은. 그냥 무조건 외워가지고 뭐 대충 신강신약 지 맘대로 뽑아갖고 용신론 하고 그게 다거든. 12우산, 12운성 보고 이거 다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 더 고전적으로 했을 때는 막 얘를 이렇게 봐가지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막 복합적으로 다 봤거든. 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또 보면 이게 신강신약을 만드는 것도 자기의 관점이야.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틀이 딱 있는 게 아니고 네. 자기 관점에서 내 공부량에 따라서 정하는 거야. 네, 풀이하는 사람의 그렇지. 네. 거기다가 용신도 마찬가지야. 능력에 내 따라. 공부하는 양에 따라서 네.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용신이다 이런 거거든.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맞네. 그 옛날에 그 분들이 적어놨던 내용들도 보면은 자기 나름에서 용은 요래 뽑았다 이 사주는 다 그런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내려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지. 제가 예전에 여기 공부하러 다니기 사람 사주에 용신이 있다고 저는 책에서 읽었다. 근데 이제 제 사주에도 용신이 있냐고 그 용신이 뭔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이랬더니 딱 보시더니 용신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사주는 용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네 하고 끊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스승님 말씀처럼 그 학자가 공부하는 능력만큼 진짜 배운 만큼 노력한 만큼 보이는 게 맞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네. 그 다음에 용신은 제가 누착을 하잖아요. 용신론이란 건 오행이 다 용신일 수 있다.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오행이 다 용신일 수 있다. 그러니 용신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도 웃긴 거고. 네. 그리고 또 용신의 역할이란 그것도 보면은 옛날 고전에서 내려오는 용신의 역할이 있어요. 네. 그게 요즘엔 없는데 용신은 무조건 잘 된다 그러잖아. 네. 그게 아니고 원래 고전에서 말하는 용신은 이게 상생상극으로 봤거든. 용신도 전부 다. 그럼 용신을 잡으면 그게 이제 내 건강, 정신과 육체의 건강으로 본 거야. 너 건강하다. 네. 용신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어떻게 돼? 바른 정신에 바른 몸이 들어왔지. 네. 그럼 뭐든 해도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렇게 본 거야. 그 다음에 용신을 돕는 희신이란 게 있어. 네. 희신은 가면 직업을 돕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넌 희신운이 왔네? 너 일이 잘 풀리겠다. 네. 이해가 됐어? 네. 그렇게 본 거고. 어. 그 다음 귀신이 네. 용신을 충하지. 네. 순서가 뒤에 있으니까. 그럼 귀신이란 게 오니까 용신을 충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용신이 어떤 역할을 했어? 올바른 정신, 생각 이런 걸 못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네. 하면 정신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 수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걸 귀신이라는 거고. 기, 예. 몸기를, 네. 기 자체를, 그러니까 몸에 흐르는 기 자체를 이제 나쁘게 한다. 이렇게 본 거야. 그 다음 구신이라는 게 어떻게 돼? 구신이 뭐 때려? 희신 때리지. 네. 근데 너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야. 네. 그 다음에 밑에가 한신이지. 네. 그럼 한신은 뭐야? 다 정지된다. 네. 아, 정신과. 그래, 나쁜 것도 다 정지, 네. 좋은 것도 다 정지. 예. 그렇게 본 거야, 옛날에는. 용신을 잡는 이유가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용신을 잡아야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대운을 보면서. 그치? 대운 흐름이 보이잖아. 그러니 네. 너는 요 시기는 용신시기, 요 시기는 희신시기, 이 시기는 기신시기, 구신시기, 한신시기 요걸 잡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설명을 하지. 네. 그래서 용신이 필요했던 거야. 그 당시에는. 참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일리 있어 보이잖아요. 원래 그게 기본이야. 네. 사주학은, 용신론은. 너무 멋지다.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네. 누가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용신은 무작정 좋다. 왜냐면 이 사주는 뭐 추우니까 불이 들어오면 좋다. 네. 용신은 그래 본 게 아니거든. 그렇죠. 왜냐면 용신을 뽑을 때가 이미 종류가 5개잖아. 네. 그지? 네. 보면은 조후용 있죠. 네. 그 다음에 억부용 있죠. 네. 그 다음에 중화용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격국용 있죠. 네. 뭐 이게 많거든. 네. 하나는 병양용 있죠. 네. 이게 그러면 내 사주 팔자 8개 중에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병약용신이든 억부용이든 상관없이 용신을 하나 정하거든. 네. 그 술사에 따라서. 네. 이해가 돼서 대신 설명을 해주지. 병약용신을 잡으면 네. 얘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용신으로 잡았다. 병이니까. 예. 그 다음에 통관용신은 얘들 둘이 싸우니까 중재자가 있어야 돼서 잡았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용신을 잡으면서도. 중재. 이제 말 그대로 그 화금이 싸우고 있어. 세력이 네. 비슷해. 싸움 방지. 그러면 중간에 이제 토를 집어넣는 거야. 네. 그래서 토를 봤다. 네. 그 다음에 억부용 같은 경우는 힘이 너무 세니까 눌러요? 너무 세니까 누르는데 사실 억부용은 네. 비경겁제 신강할 때 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인성이 강하면 억부를 쓰지 않아. 네. 식상이 강해도 억부를 쓰지 않고. 네. 아, 비겁 중심으로 억부를 썼군요. 비겁이 강할 때 네. 관을 억부로 쓰는 거야. 네. 원래는. 네. 왜냐면 내가 너무 강하니까 아나무인이라는 거지. 네, 맞네요. 내가 아나무인이면 재성한테 어떻게 돼? 막 하죠. 막 하는 게 돈도 막 달라고 그러고 남의 돈도 내 것처럼 쓰려고 들고 그러겠지. 네. 그걸 방지하는 게 관인 거야. 네. 아, 포졸이 옆에 있으니까. 그지? 네. 그 다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직장에 갔으니까, 법률을 배웠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야. 네. 뭘 안 하게 돼? 쟤를 안 괴롭히는 거야. 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얘들이 하는 이유가. 대신에 이제 백지니까 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신강으로 본 거예요. 얘는 쓰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네요.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도 중요하고, 그 모든 게 인맥도 중요하고, 그 어떻게 갖춰주느냐에 따라서 얘는 인생의 성패가 갈린다. 이게 신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이 거면 신강으로 날아. 그런 말을 한 거지 옛날에는. 막 지고 이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인생이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 스스로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럼 신약은 자기 선택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때를 안 쓰잖아. 네. 신약은.
그럼 때 안 쓰면 어떻게 돼? 계속 끌려가지. 네. 부모가 시키는 대로, 네. 어른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자는 대로 끌려가지. 그 차이인 거야. 신강신약의 차이는. 신강은 백지라서 자기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고, 네. 신약은 대들거나 때 부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지, 신약이라는 게. 또 과거에는 봐봐, 막 높으신 벼슬이 올라가고 네. 높은 장군이 되고 네. 이래야만 좋은 시대였지. 그렇죠. 이 시대가 요즘하고 다른 거야. 네. 그래야만 좋은 시대였지. 임금에 보면은 총애를 받아야 되고, 네. 그지? 그런 게 좋은 시대였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가 맞았던 거야.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집안을 어떻게 이제 빛내고 막 그런 게 또 중요했잖아, 그죠? 그거랑 요즘엔 다른 거야. 예. 그래서 사주학도 보면은 원래는 저런 논리였는데 네. 요즘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네. 신강신약도 안 따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신강신약에 대한 해석도 잃어버렸고, 네. 잃어버린 거지. 공부를 못했으니까. 네.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지. 네. 그렇게 잃어버린 거고, 내가 봤을 때 신강인 사람이 더 마음이 여리거든. 네. 그렇죠. 마음이 더 여려요. 순수하니까. 네.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렇죠. 예. 신약인 사람들이 마음이 더 강하고, 예. 대신 외견적으로 약하게 보이지, 신약인 사람들. 그래서 보면은 또 그런 게 있고. 여튼 어찌되다 보니 용신론 이야기했고, 신강신약 했고, 네. 격국이라는 건, 일을 보는 거야. 일. 그렇죠. 이 팔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 격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격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연애 있으면 연애 맞춘 격으로 따라서 이 나이까지 이런 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월액도 바뀌면 월의 격이 잡히면 월의 격에 따라서 나이까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 격국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사주팔자 원국을 해석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좀 와전이 되다 보니 이제 뭐 정격은 말 그대로 순리대로 가는 격이야. 네. 정격은 순리대로 가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는 안 줘. 이게 보면 격도 길격이 있고 흉격이 있잖아. 네. 그 흉격이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주거든, 정격은. 네. 정격은 흉격이더라도 네. 뭐 귀신이든 흉신이든 간에 네. 상관없이 피해는 안 줘요. 네.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열심일 뿐인 거야. 네. 그래서 정격을 타고 태어나라고 한 거야, 그 옛날부터.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끼치니까. 근데 파격이 문제야. 네. 정격을 제외한 모든 격은 파격이야. 네. 딱 구분을 해두면 돼, 쉽게. 예. 정격을 제외한 모든 격은 파격이야. 정격 이렇게. 그러니까 월지에서 네. 월지장간에서 바로 드러난 거. 네, 요거 드러난 빼고는 거. 다 파격이야. 파격. 그럼 그 드러나는 것도 연월시가 있으면 그 어디에 드러나도 정격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격은 될 수 있지, 연월시든. 근데 월에 뜬 거 가장 좋게 본 거고. 예. 순서를 본 거야. 예. 어디에 뜬 게 좋은지, 예. 정격 중에도. 예. 왜냐하면 일을 20대, 40대에 해야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좋게 본 거야. 안전된 자리를 미리 잡으니까. 그렇지. 예. 그 순서대로 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월직격. 네. 그 다음에 뭐 천원일기격. 예. 그 다음에 뭐 시상귀격. 예. 그 다음에 뭐 지지일기격. 그 다음에 뭐 곡직격, 예. 염상격, 예. 뭐 등등, 맞죠. 뭐 네. 곡직, 염상이든 등등 네. 이런 모든 격들이 다 네. 파격이야. 네. 아, 그런 것들은 네. 모든 게 다 파격이야. 네. 그럼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돼 있다는 소리거든. 아, 그렇군요. 영향을 주게 돼 있다, 다른 사람한테. 네. 그럼 이 파격은 내가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일이 생기는 거야. 아. 파격이라는 의미가. 그럼 정격이 떠야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직업을 일을 해가면서 살 수 있는 거고, 파격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줄 수가 있고, 그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나타나. 네. 나로 인해서. 네. 그래서 파라고 한 거야. 네. 일이 파했다, 아. 일이 깨졌다. 네. 이해가 됐어? 네. 그런 의미인 거야. 그래서 월직격이든 다른 어떤 격을 갖고 있어도 격을 잡아봐야, 네. 그러니까 일반 평광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경찰 정격이 평광격이다 이러면은 뭐 보안업체, 뭐 경찰, 군인 뭐 이런 거 해도 적응을 해. 네.
잘 적응을 해.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근데 파격 인정 편관이다. 네.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는 뭐 조폭, 깡패, 뭐 그 다음에 뭐 양아치,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보안업체나 경찰이나 군인이 돼도 네. 막 사설처럼 노는 거야. 아, 내가 파격의 편관이군요. 아. 군인이 돼도 막 사설처럼 노는 네. 거지. 아, 말 그대로 진짜 그 나가요 사람들이네요. 그 사설, 네. 사설처럼 사는 거야. 네.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 경찰들도 전격 편관하고 예. 파격 편관하고 달라. 법치를 지키는 게 조금 더 자유분방하다는 얘기죠. 파격들은. 파격은 자기 이득을 챙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피해를 보잖아. 자기 실속을 위해서라면 상대를 피해 주더라도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게 파격이란 거야. 성격은 이제 그 개인 발전이야. 네. 개인 발전. 파격은 개인 발전이다. 전격이 개인 발전이고 파격이 이제 욕심이지. 아, 네. 그러니까 일을 순리대로 하느냐 그게 전격. 네. 일을 내 욕심대로 하느냐 그게 파격인 거야. 네. 욕심. 알겠죠? 그렇게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격이 아닌 경우가 많아.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아, 내가 이 격을, 이 일을 할 경우에 타인한테 내 욕심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악독하다가 아니고 나는 일을 하게 되면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되는구나. 네. 박격 이 사람은 네. 누군가 손해를 봐야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그게 내 손해면 별로 안 좋잖아. 그렇죠. 그게 다른 사람의 손해로 만들려고 든다는 거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 결국 그거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따지고 보면 파격이지만 네.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공부하라는 거야. 그렇지. 정확하게. 그걸 알면은 또 자기가 사전에 또 자기 뭐 그걸 아예 할수 그걸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정인격인데 네. 파격이죠. 네. 그럼 내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얻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사는 그 일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네. 다른 사람한테 정보로 인해서 지식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바른 말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스승님께서 더 논리적인 있는 그대로 옛날 한번 고전 그대로 설명하시고 하면 와 어떻게 저 정도 저런 것까지 다 깨고 계시지? 거의 진짜 내가 바른 말을 놀랄 때가 많거든요. 지식에 대해서 내 욕심이잖아. 그것도 보면 내가 바른 말 전달하겠다도 내 욕심이거든. 그렇죠. 따지고 보면. 네. 고서를 뭐 다 익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예 그런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인지는 몰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죠. 살면서. 네. 그게 이제 내가 지식 전달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히고 싶진 않은 거야. 상대방한테. 잘못된 또 지식이 이렇게 알려져 나가는 것도 굉장히 그 싫어할 수 사회에 있네요. 그죠? 그렇지. 예. 덮었으면 하잖아. 사람들 네. 보면. 아 그래서 이 어디서부터 수정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하고 싶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군요. 그래서 파격은 뭐 자기가 좋은 행동을 했던 나쁜 행동을 했던 간에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을 주게 된다.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이해했죠? 네. 그게 어쩔 수 없다. 네. 그렇게 난 거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바꿀 수도 없고 네. 타고 태어난 걸 어떻게 바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벌써 이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이야기 벌써 네. 했지. 네. 정말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여자가 식상이 많으면 일을 알아서 해서 남편을 무능하게 만들고 그래 일을 안 시켜요. 남편을 쉬게끔 만들어주고 처근하게 보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려고 드니까 그치.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재산관이 되면 장사로서 상인으로서의 어떠한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고 재산관이 봐봐. 제가 부모지. 네. 아버지잖아. 네. 재산을 쥐고 있지. 네.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야. 집안에 네. 재산을 다 쥐고 있으니까. 네. 이게 쟤를 여자로 본 건 네. 여자도 재산으로 봤기 때문이야. 이해했어요? 예. 아버지와 같은 여성도 재산으로 본 거예요. 네. 그 아버지는 실질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여성은
이 집에 와가지고 일손 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주가 그렇게 정해져서 봤단 거야. 네. 여성을 좋게 본 게 아니고 네. 아내를 여자를 좋게 본 게 아니고 아내를 네. 그냥 일손 늘었다. 그렇죠. 일손 늘었으니까 얘가 자식 낳아주지, 네. 자식이 일손 되지. 네, 그렇죠. 그 결국 이게 보면은 여성을 옛날에는 그 정도로 낮게 봤던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복종하는 여자 음, 데려다가 손 잘 이어서 이제 가족 이렇게 좀 더 늘려가고. 그 이 학문이 원래 보면 여성 친화적 학문이 아니야. 네. 엄청 여성을 낮게 본 학문이야. 네. 그리고 이제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이 명리학하는 학문 자체가 부자 때 잘 그렇지. 사는 집 양반들만 봐왔는데 이제 담 너머로 이제 일하는 머슴들이 조금 기가 트인 머슴들이 듣고 이제 이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또 부자들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명리를 더 발전시키고 더 학문을 깊이 있게 다듬고 근데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정보량이 적으니까 예. 모든 것들이 와전이 되고 그 다음에 신점 보는 분들 워낙 많잖아. 네. 옛날부터도 많았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야기하는 것들이 생기고 신점 보고 자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합쳐지면서 와전되고 막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던 거야. 전혀 다른 학문인데.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사주 학문 자체가 원래 네. 유교적인 학문이다. 아,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편을 끝.